우주는 하나이며 법칙 역시 하나다. 인간 세계에서 작동하는 원리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 달라지는 것은 표현 방식과 진동 상태뿐이다. 두 세계를 가르는 차이는 결국 진동수의 차이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스튜어트 에드워드 화이트의 막힘없는 우주입니다. 이 책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직접 경험한 존재와 그 세계의 의식을 연결한 한 인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원문의 책은 질문과 응답, 실제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한 권의 책처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진동,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후 세계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배치의 세계, 그 유동성. 분명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데도 이상할 만큼 모든 것이 익숙하다. 처음 도착한 장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딘가처럼 가깝게 느껴진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뿐이다. 모든 것의 진동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전혀 다른 감각이 흐르고 있다. 여기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자유다. 지상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던 것들이 그곳에서는 훨씬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그곳 존재들의 몸이다. 그들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빛과 색으로 이루어진 존재처럼 보인다. 그들의 몸은 스스로 빛나고 저마다 완전히 다른 색의 분위기를 품고 있다. 상대를 알아보는 방식 역시 인간과 다르다. 빛의 강도와 색의 깊이만으로도 존재의 진동과 상태가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개성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감각에 가깝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언어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선명하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와 거의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는 몸 전체에서 부드러운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온화한 장밋빛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고 가까이 머물면 깊은 안정감과 위로가 전해진다. 그 빛은 다정하고 부드럽지만 동시에 조용한 힘을 품고 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빛이다. 인간의 언어와 색채 개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황금빛과 깊은 장밋빛, 그리고 맑은 하늘빛이 함께 섞여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 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맥동한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천상의 음악이라는 말 역시 실제에 가깝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음악처럼 울리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처럼 맑고 부드러우며 웃음 같은 온화한 울림이 스며 있다. 지상과 그곳은 완전히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서로 깊게 연결된 존재들은 여전히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곳의 존재들이 인간을 돕는 것처럼 인간 역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녀 역시 생전에 알고 지냈던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겉모습만 보면 특별히 다른 공간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세계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단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곳에는 아무런 막힘, 즉 저항이 없다. 공간도, 시간도, 움직임도, 의지도 모두 자연스럽게 흐른다.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저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물처럼 유연하게 이어진다. 그곳은 마치 고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세계처럼 느껴진다. 이곳에 존재하는 의식의 상태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조금 더 확장된 영역에 가까울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주는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우주를 물질과 의식이라는 두 층위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우주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 세계와 그녀들이 존재하는 세계 역시 완전히 분리된 장소가 아니다. 인간이 물질이라 부르는 것 역시 같은 본질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상태에 가깝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뿐이다.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다.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과 숙련된 운전자가 같은 자동차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듯이 그녀들 역시 인간과 동일한 근본 요소를 사용한다. 다만 그것을 훨씬 더 자유롭고 능숙하게 활용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 완전히 낯선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상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전쟁 중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젊은 병사들은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지금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차분히 이해시키는 일이다. 인간은 육체를 통해 자신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감각을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육체라는 개념 자체는 실제와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수많은 세포와 기관으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의 통합된 존재에 가깝다. 몸은 결국 자신이라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인간 역시 지금 살아가는 세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존재다. 단지 그 인식을 육체적 감각 안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 역시 단순히 소리만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전달된 생각 또한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인간은 보통 자신에게 향하지 않은 생각까지 읽어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두 세계 사이의 밀도 역시 실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두 세계 사이에 두꺼운 벽이나 안개 같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 자체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다. 그 밀도는 단지 받아들이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이다.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두 세계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막힘의 유무에 가깝다. 인간의 세계는 수많은 재앙과 저항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그녀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그런 저항이 훨씬 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 자체의 의식 단계는 매우 낮은 상태에 속해 있다. 반면 인간의 의식은 원래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물질과 관계 맺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막힘없는 우주에서는 그런 관계가 훨씬 더 자유로운 형태로 이루어진다. 물론 그 세계에도 나름의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들이 지구 세계를 하찮게 여기거나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들은 인간의 세계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 지구의 자연과 아름다움, 거대한 풍경과 생명의 움직임은 그녀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다. 그녀들은 인간보다 훨씬 넓고 깊은 방식으로 지구를 바라본다. 지구는 분명 막힘이 존재하는 세계다. 그러나 바로 그 재앙과 저항 속에서 성장과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온 존재들에게 막힘없는 세계는 마치 천국처럼 느껴진다. 이제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그런 형태의 몸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녀는 여전히 이전의 자신 그대로다. 만약 인간이 지금의 그녀를 본다면 살아있을 때와 같은 존재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녀의 몸은
지금의 존재 방식에 맞게 기능하고 있고 그 상태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라기보다 질적인 진화에 가깝다.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는 이전과 다른 감각과 능력 역시 함께 열린다. 인간의 물질은 그녀들에게 아무런 저항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들의 물질 역시 자신들에게는 전혀 막힘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들의 물질 또한 인간에게 아무런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 과연 누가 누구를 통과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실제로 존재 자체가 서로를 완전히 관통해 지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의 핵심 실체는 본질적으로 나눌 수도 분리할 수도 없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무는 육체는 수많은 낮은 단계의 의식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분리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안의 진짜 나, 즉 존재 자체는 결코 쪼개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통합된 의식으로 존재한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 역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핵심은 인간의 의식과 그녀들의 의식 모두 본질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라는 점이다. 두 세계를 가르는 차이는 결국 진동수의 차이에 가깝다. 그녀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역시 그것과 같다. 진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녀가 과거 더 높은 의식 상태를 경험했을 때조차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의식이 저항을 받는 느낌이었고 흐름이 제한되는 상태에 가까웠다. 즉 그것은 물질적인 벽이 아니라 진동수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감각이었다. 인간 세계는 더 낮은 진동 영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간과 접촉하려는 존재들은 자신의 의식 상태를 인간에게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녀들은 인간에게 닿기 위해 스스로의 진동을 낮추고 인간은 반대로 더 높은 방향으로 의식을 열어야 한다. 그것은 심리적이고 의식적인 경계에 가깝다. 인간의 잠재의식과 그녀들이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놓여있는 보이지 않는 층과도 같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반복해서 말하던 밀도라는 개념 역시 결국 진동수와 의식 상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베티의 세계, 물질의 본질.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분명 단단한 현실이다. 사람은 벽에 부딪히고 바닥 위를 걷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살아간다. 물질은 분명한 저항과 무게를 지닌다. 그렇다면 막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육체 없는 영혼이나 희미한 그림자 혹은 천사 같은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강하게 부정한다. 그녀들은 여전히 인간이다. 단지 존재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우주는 단 하나뿐이다. 인간이 상상하듯 완전히 다른 장소로서의 천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간의 눈과 귀가 그녀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인간의 감각은 그녀의 색을 볼 수 없고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뿐 그녀는 여전히 같은 우주 안에 존재한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뿐이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육체라는 막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녀들의 세계 역시 인간 세계와 완전히 다른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세계가 더 확장된 형태에 가깝다. 그녀들의 세계는 인간보다 더 높은 진동 상태에서 움직인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음악의 높은 옥타브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언제나 인간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인간적인 공간 개념 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들은 다른 어딘가에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인간이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와는 조금 다르다. 공간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성과 연결성에 가까운 것이다. 과학 역시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카메라는 그것을 붙잡아낸다. 결국 문제는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감각의 조율이다. 그녀들 역시 인간보다 더 높은 진동 상태에 의식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녀가 막힘없는 우주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모든 것은 결국 진동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구 역시 특정한 진동수들이 교차하며 형성된 하나의 결절점이다. 그 현실은 인간과 그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한다. 달라지는 것은 단 하나로 그것과 관계 맺는 방식이다.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그녀들은 가능하다. 차이는 물과 관계 맺는 진동 상태에 있다. 인간이 느끼는 물질 역시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진동 상태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가깝다. 인간이 단단하다고 느끼는 물질일수록 더 낮은 진동 상태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진동과 그것의 관계가 고체라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바위를 볼 수는 있어도 통과할 수는 없다. 고체도 액체도 대부분의 기체도 그것을 뚫지 못하지만 특정한 진동수들은 가능하다. 전기와 X선은 바위를 통과하면서도 그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반대편에 그대로 도달한다. 이것이 진동수의 문제다. 인간의 과학은 빛을 운동과 진동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녀들은 빛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의식 역시 정도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은 서로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빛은 그중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 인간의 의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미 빛보다 더 높은 진동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오르토스 상태에서 훨씬 더 높은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즉, 인간이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그녀에게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에게도 인간처럼 느껴지는 어떤 실체감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녀들의 우주 역시 인간의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의식 또한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달라 보이는 것은 단지 드러나는 방식뿐이다. 그녀 역시 인간 세계를 걸을 수 있다. 다만 그녀가 바라보는 물질의 상태는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 인간은 물질을 단단한 고체로 인식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훨씬 더 본질적인 상태, 즉 오르토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우주는 하나이며 법칙 역시 하나다. 인간 세계에서 작동하는 원리들은 그녀들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 달라지는 것은 표현 방식과 진동 상태뿐이다. 인간 역시 이미 같은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상태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 문제다. 하나의 동일한 원리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뿐이다. 인간 세계 안에도 이미 더 높은 차원의 공간과 시간, 운동 개념을 암시하는 현상들이 존재한다. 지금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은 더 깊은 실제가 드리운 그림자이자 투영에 가깝다. 베티는 공간을 어떻게 다루는가? 진동수라는 개념 안에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 역시 함께 들어있다. 진동은 움직일 공간을 필요로 하고 반복되는 움직임은 시간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 즉, 진동수 안에는 본질적으로 공간과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녀들은 바로 이 둘의 비율 관계를 조절한다. 그리고 그 조절이야말로 자신들의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에 가깝다. 그녀들은 의식으로 공간을 채운다. 인간 역시 공간을 다루며 살아간다.
다만 인간은 그것을 물질적으로 다루고 그녀들은 심리적이며 의식적인 방식으로 다룰 뿐이다. 그녀는 오르토스의 세계에 존재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느리거나 압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상태인 것 아닐까? 그러나 실제로 변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본질 자체가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존재한다. 수학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일정한 값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경험된다. 인간 역시 이미 심리적인 시간과 공간, 움직임 속에서 살아간다.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기다림은 끝없이 길어진다. 공간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결국 인간 또한 의식 상태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과 의식 상태에 따라 시간과 공간은 얼마든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녀들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그곳에서는 그런 심리적 유연성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녀들이 살아가는 막힘없는 우주 역시 완전한 절대 상태는 아니다. 그 세계 또한 오르토스의 영역 안에 존재하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정도와 단계가 나뉜다. 인간 세계가 단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듯이 그녀들의 세계 역시 같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 자체에 가깝다. 인간 세계에서 작동하는 모든 법칙은 그녀들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모든 의식과 인식은 언제나 단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의 의식 단계 자체는 그녀들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진동이 제한되고 정지된 상태로 묶여 있다. 인간의 IM, 즉 존재 자체의 진동은 사실 육체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그 높은 존재 의식과 낮은 육체 진동이 결합되어 하나의 개별적 존재를 형성한다. 결국 인간의 한계는 의식 자체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알파 육체와 베타 존재가 결합된 상태에서 생겨나는 제한 때문이다. 그녀들의 세계에도 여전히 진동과 단계에 따른 저항은 존재한다. 더 높은 의식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과 극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에 가깝다. 성장이란 결국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산을 넘고 환경을 견디고 물질적 조건을 극복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을 가로막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집단 심리와 왜곡된 관념 역시 거대한 장애가 된다. 그녀들은 여전히 인간 세계와 매우 가까운 영역 안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왜곡과 저항 역시 그녀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인간이 그런 장애를 극복해 나갈 때 그녀들 역시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성장과 힘을 얻게 된다. 결국 그녀들은 인간을 돕는 동시에 인간을 통해 자신들 역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들은 크게 두 종류의 진동을 다룬다. 하나는 자신들 고유의 진동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외부의 진동이다. 인간 역시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진동으로부터 수많은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며 살아간다. 생각과 성격, 결단과 의지를 떠올려 보면 된다. 그 모든 것 역시 하나의 진동이다. 그리고 그런 진동은 때로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 힘보다도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생각은 실제로 존재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